썸을 망치는 법, 짝사랑을 망치는 법.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.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지 마라.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. 어떻게 상대방의 반응을 안 살피냐,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2순위 데이트를 하기로 했었거든요. 영수 아저씨가 영숙이라는 여자랑 잘 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? 데이트가 좋았으니까. 영숙이 데이트를 하는 동안엔 티를 안 내. 반응이 되게 좋은 여자예요. 뭘 해도 반응이 좋아요. 근데 막상 데이트 끝나고 인터뷰 하잖아요? 말이 바뀝니다. 영수랑은 데이트할 때 어깨에 짚고 내려가기도 하고 스킨십도 있었단 말이야.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스킨십을 허락하는 여자가 마음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무분별하게 스킨십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동. 영숙의 바디랭귀지나 작업법을 배우면 남자들이 이렇게 헷갈려 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죠. 아 재밌네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. 아 쟤 왜 저래? 욕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울 게 없습니다. 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남자들이 가능성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해봐라. 영수 아저씨가 왜 이런 행동을 해요? 데이트 때 어땠어? 너무 좋았어. 그리고 스킨십도 해. 근데 영숙은 뭐라고 해? 영수랑은 절대 안 돼요. 종교 문제 때문에. 이게 또 영수에게만 이러냐? 영숙이 상철이지? 걔도 똑같은 패턴으로 당하는 걸 보일 수 있죠. 아 이거구나. 여자분도 어떻게 해야 돼? 영숙을 배워야 된다. 아 저 영숙 쌍년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배우는 게 없다. 기술집으로 만들어도 기술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. 뭐 어깨에 좀 기대도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잡고 내려간다든가 이런 것들. 영숙이 뭐 빌런이네 이런 거나 찾아내지 말고 배우자. 영수가 이제 영숙이랑 대화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이성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있어야 돼요. 불편하지 않게 대화가 가능해야 돼.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. 남자들 특히 말을 잘 못하는 여자들하고 편안한 대화나 정상적인 대화, 조금씩 친해져 가는 대화를 못하죠.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마음이나 확인해보고 아이씨대로 하고 고백하고,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? 그 사람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없잖아요.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하는 과정이 이 동물적으로 인간의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차근차근히 친해지는 게 필요해요. 어떤 동물이든 다 똑같아요. 강아지는 뭐 처음부터 꼬랑지 흔듭니까? 강영욱 보시면 아시잖아요. 조금씩 먹이주고 친해지고 간격을 좁혀나가고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. 인간도 똑같죠. 알아가고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근데 인간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.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 사귀어요? 말이 되냐고. 안 되잖아. 근데 또 친구처럼 다가가라 그러면 뭐라고요? 아 친구로 남을 것 같아요. 또 이지랄.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. 무조건 편안하게 다가가고 친구처럼 다가가야 돼. 아마 그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. 애초에부터 걔 막 선망의 대상이어가지고 이러면서 뭐 다가가가지고 뭐 어떻게든 말이라도 한번 저기 이지랄 떠니까 안 되는 거지. 웃어주기만 하고 뭐 말이라는 걸 제대로 하거나 편하게 막 장난을 친다던가, 야 태희 왔냐? 야, 더 예뻐졌다? 혹은 뭐 야 너 더 못생겨졌어? 뭐 이렇게라도 할 정도의 어떤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. 나랑 잠깐 뭐 밥 먹을까? 뭐 이지랄 떨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. 전생님 저는 걔랑 대화는 하는데 친구처럼만 흘러가는데요? 쩔쩔매고서는 당연히 이게 친구가 아니잖아. 이거는 노예관계. 그리고서는 선생님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기가 힘든데 왜 그런 거죠? 저는 계속 친구인가요? 그냥 아는 사람으로 남아야 되나요? 왜 그렇게 했어요? 이게 편하게 다가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. 매력이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영수가 얘기하자고 한 거야.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이 남자가 종교 포기할까요? 아침 기도 하시는 분인데 신실한 기독교 신자 좋아합니다. 잘 따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추구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. 제대로만 배운다면. 저는 좋아하지만 영숙은 싫어하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종교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뭐 대화를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. 영숙이 참 좋아요. 긍정적인 에너지죠. 여자분들이 영숙을 좀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영숙을 노리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상철이랑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뭐 너무 좋아요. 영숙은 누구랑 데이트를 해도 비슷해요. 진짜 다 잘해주고, 이게 뭐 영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. 사람들이 불려시 같은 년이 꼬리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슨 요즘 조선시대도 아니고 상철의 머리가 이렇게 내려왔나봐요. 그걸 운전하고 있을 때 영숙이 이렇게 치워줍니다. 남자들이 뭐에 약하다? 스킨십에 약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스킨십을 허락한다는 건 뭐예요? 마음을 열었다 이런 표현처럼 받아들여요. 그러면 스킨십을 거절하는 건 뭐예요? 나를 거절한 거예요. 나를 싫어하는 거야. 그거 진짜 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뭐 알몸으로 뛰어가라는 게 아닙니다. 영숙이 하는 스킨십처럼 언덕에서 내려가는데 좀 기댈게요 하고 기댄다던가,
신경 쓰이는 거 있으면 이거 좀 치워줄게요, 이 정도면 돼요. 그러면 남자애들은 딱 어떻게 해요? 딱 이렇게 치워줘. 예, 해주세요.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남자들은 뭐 약간 뻣뻣하고 투박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속마음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크게 느끼고, 이런 게 약간 플러팅이라면 플러팅이지 않을까. 그럼 남자들도 여자의 스킨십을 거절하면 마음을 안 연 건가요? 모르지. 그건 좀 지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사연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뭘 하셨는지가 중요하지. 영숙은 영수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또 얘기를 다 했죠. 영수는 아니다,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당신과 얘기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. 상철 씨가 없었으면은 저는 빨리 들어가서 잤을 거예요. 상철도 뭐라 그래? 저도 그런데 저도 영숙 씨랑 얘기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했네요 뭐 이러면서 분위기 되게 좋죠.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. 연애 또 못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는 거다. 먼저 연락하거나 먼저 내가 대시하거나 먼저 고백을 하거나 그러면은 지는 거다. 실제로 그럴까요? 안 그렇죠. 얘는 수많은 어필을 많이 합니다. 좋아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렇게 해가지고 힘든 쪽이 누굽니까? 남자가. 영수? 상철은 영숙이랑 잘 돼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? 잘 돼간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상대방의 반응을 너무 살피지 마라. 호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딱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반응이 좋다고 하든 나쁘든 꾸준히 차근차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, 상대방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영숙이 잘하는 거예요. 여자분들 꼭 영숙을 보고 배우십시오. 그건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. 먼저 연락할 수도 있죠.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? 반대예요. 제가 재회 상담을 하는 친구들의 행동은 뭐예요? 좋아하는 문제로 판단을 안 합니다.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, 좋아하든 싫어하든 판단은 판단이잖아요.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. 영숙처럼 호감 있어서 당신을 만나볼게요, 그러고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, 알아가든 안 알아가든 어차피 그 남자야. 영숙은 판단을 하잖아요. 영수랑 만나면 종교 문제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, 상철이랑 만나면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좀 에너지 뺏기는 느낌이어가지고 내가 왠지 채워줘야 될 것 같고 손해보는 느낌인데요.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어때요? 판단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. 무조건 다 까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어떤 부분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좋아하더라도 안 맞으면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지.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지를 갖다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. 그게 뭐예요? 프레임이에요.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. 그죠? 반응 봐봐. 영숙이 안 웃는 장면이 있어요? 반응 개쩔죠. 아마 픽업 아티스트든 뭐 일반인 친구들이든 자기 작업이 잘 돼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거라는 말이죠. 그런 오만함이 작업을 망치는 거예요. 항상 나답게 하는 게 중요하게 돼요. 내가 항상 하던 식으로 에너지를 잘 충전해서 언변에 힘이 생기는지, 내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하나씩 해보면서 언변을 좀 늘려간다던가, 그런 내 작업법이 중요한 거지 사실 상대방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내 주변에 여자가 많아지고 남자가 많아지는 거예요.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. 그건 그럴 뿐이야. 작업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.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,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파이팅도 넘치고 야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도 해주고, 뭐 얘기하면은 재밌어하고 같이 호흡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리드에 따라서 텐션이 올라가는 편. 영숙이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. 이 사람이 이제 기복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야.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좀 의지하는 편인 것 같아. 내가 보기엔 상철이랑은 정이랑 좀 잘 맞아. 정이도 약간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편이 있긴 하긴 한데 누나여서 좀 리드를 하는 그런 관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영숙은 싫어해요. 영숙은 자기가 자꾸 뭔가를 해서 텐션을 올려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행복할 것 같지 않아, 나도 에너지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영숙은. 어떤 사람들은 쌍년이라고 욕할 수 있어요. 영수한테도 불려시 같은 년 뭐 꼬리치더니 상철한테도 그 겉으로는 좋다고 하더니 인터뷰 때는 완전히 뒤통수 치네. 근데 저는 영숙이 자기 인생에 맞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